자, 이제 2강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 자, 풀 비린내에 대하여. 자, 일단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은 거야. 주입을 2번, 3번 하니까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할 겁니다. 자, 우리 자체는 뭐라고 했어? 주석 교과서, 즉 선생님용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자세하게 써 있어, 이거 선생님들이 보면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숨겨. 알겠지? 그런데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조금 더 많은 내용들 더 첨부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경수필, 뭐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교술 갈래. 계속 얘기한다. 교술 갈래. 그리고 제재는 자동차 풀별내고 일상적, 성찰적, 생태적. 아까 얘기했던 거 그대로 나왔지 또. 그치? 그래서 생태주의가 뭔지, 성찰적이라는 건 깨달음을 얻고 반성하는 걸 성찰적인 수필인데도 불구하고 작품이야. 일상적인 소재로 했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뭐라고 했어?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자. 아예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사용하지 남발해서 사용하지 말자. 그렇지? 그리고 인간이 좀 불편한 것도 참아가면서 사용하자. 그죠? 생태주의에 대한 고찰, 성찰, 혹은 사세 이런 작품이고. 자, 일상적 경험, 비일상과 일상을 알아야 돼. 비일상은 뭐지? 너희가 하늘 날아다니는 거, 너희가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 뭐 농담이야. 이런 거 비일상이고, 학교 가고 학원 오는 건 일상적인 거야. 병원 가는 거는, 그것도 비일상이야. 매번 가면 안 돼. 병원 가는 것도 이건 비일상이야. 일상과 비일상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태 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계속 성찰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죠, 지금. 후각적 이미지는 뭐야? 후각적 뭡니까? 비린내, 후각적 이미지.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곤충들의 죽은 냄새가 나로 하여금 원죄의식을 불러일으켰느냐. 원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후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티베트 승려들의 생태적 삶이 뭐였죠? 허투루라도 살생하지 않으려고, 미물이라도 살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더워 죽기는 티베트 더워. 더운데도 천을 일곱 겹을 쌓고 다닌다는 건 수행의 일종이지만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미물을 살생하지 않겠다라는 생태주의의 끝판왕이 티베트 승려니들. 생태적 사유, 생각을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고,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에게 생태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반성과 성찰 끊임없이. 자, 처음, 중간, 끝. 감성적 기계 관람했다라는 건데, 이때 나오는 감성적 기계도 있고, 요 중간에 나오는 감성적 기계가 있다고 했어. 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그냥 해체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차 감성적 기계라고 스웨덴 학자가 얘기했지. 체링겐. 태도 정리 됐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광주 비엔날레, 그러니까 국제미술 전람회야. 광주 비엔날레. 태국의 수라시 꾸솔링, 그러니까 꾸솔웡, 거기 태국 사람 이름 같죠? 자, 감성적 기계의 작가입니다. 작가이 원래 이 설치미술로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글쓴이의 성찰에 영향을 준 사람, 글쓴이의 성찰에 영향을 줬다 했을 때, 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 보면 이 나이덕 작품 자체가 땅끝도 있고 되게 유명합니다, 이분. 그리고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그리고 뿌리에게 다 이런 생태적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제일 많이 실리는 작가가 지금은 현대 살아있는 분 중에서 나이덕 작가입니다. 중년 여성분이 되셨죠, 지금은. 그지? 얼마 전 TV 인터뷰도 봤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작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원래. 교과서에 되게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경험했다, 체험을 했다. 이게 수필의 특징. 그러니까 지금 필기해놨으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가면서 필기해. 보면서 필기 빨리 하부터 좋겠지.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65년형 자동차니까 자동차가 65년형이지 65년에 만들었다는 뜻은 아닌 거죠. 자동차가 65년형. 엔진과 핸들, 타이어, 세시 등 달리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을 다 한 거야. 이거는 해체주야. 부속품 타이어들을 재활용해가지고 타이어는 의자로 만들었죠? 편리한 의자로. 그러니까 해체하고 부속품을 다 분리시켜서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설치 예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자동차의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다르게 사용했다. 모두 제거한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서 역발상, 그러니까 뒤집었다라는 건 차체를 뒤집었지만 생각을 뒤집어라 이런 뜻인 거지. 생각을 뒤집어라. 무슨 생각을? 자동차를 이렇게 타가면서 그냥 앞으로만 가는 기계가 아니라 그것을 감성적인 기계에다가 감성을 입혔다. 완전 공감각적 이미지 같은 느낌이야. 이성으로 점철된 기계라는 것의 감성, 편리함, 인간의 마음의 휴식을 주는 걸로 뒤집었는 거에서 나의 생각이 또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자동차도 뒤집고 나의 생각도 뒤집어지고. 그 그네 침대, 이 침대가 감성적인 거야. 왜 침대가 감성이에요? 편리하니까. 감성은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거니까 설치한 것이다. 그네 옆에는 타이어를 비슷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재활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체도 하고 재활용도 한다 이거. 해체도 하고 재활용도 해서 만든 의자들이니까 이것도 편리함을 주는 거죠. 이것도 감성 발달에 좋게 재구성했다. 깜짝 놀랐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 보고 있는 동안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니까 그네 침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아이들이 올라가 탄 거지. 텔레비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타이어를 쌓아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쓰니까 타이어를 쌓은 거니까 이것도 해체한 거고 이것도 재구성한 거고 이것도 감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야. 의자에 걸터 앉아 그 감성적 길을 바라보았다. 흔히 달리는 무기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보조관념이니까 은유법이고, 그러니까 비유법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비조는 분리는. 그러니까 주관적 인식인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부정적이고 원래 비판적인 거야. 이건 운전하기 후야, 운전하기 전이야. 운전 전의 생각이야. 운전하기 전. 나는 자동차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달리는 무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완전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그러니까 예술 자체가 무언가 전복성이라는 것은 예술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뭔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뒤집으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것 모두 다 예술이다. 예술 고유의 전복성이 있다.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보게 했다. 나로 하여금 자동차에 대해서 나도 그것 때문에 자동차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명의 편리한 이기일 수 있지만 생태주의적을 곤충들을 죽이는 풀비리는 나기하는 파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라고 시작한 겁니다. 이게 처음이야, 처음. 처음은 어떤 경험에 대한 사색으로 한번 시작한 겁니다. 내용 어렵지 않아. 자,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시작한 거야. 운전 시작. 그래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나는 편리도 느끼고, 그러니까 불안만 느끼는 건 아니야. 편리도 느끼고 있는 거야. 편리도 느끼고 있는 거야. 편리와 불안을, 그러니까 대조적이고 모순되고 양가적, 양면적, 이중적. 그러니까 외워라. 필기에 나는 운전하고 나서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을 얻었는데 그 모순된 감정은 대조적이고 모순되고 양가적, 양쪽에 가치가 있는 양가적. 그러니까 양쪽에 어떤 가치가 있어? 편리함도 있지만 무서운, 공포 같은, 불안한, 양가적, 양면적, 이중적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다. 그게 달리는 무기. 그러니까 달리는 무기니까 달리는 건 편리한데 그게 곧 무기가 될 수 있다. 공포가 될 수 있다. 사고가 날 수 있다. 내가 누굴 칠 수 있다. 사람을. 그래서 우리 와이프 같은 경우도 면허 딴 지 한 20년 넘었지만 아직도 운전 안 합니다. 사람 칠까봐. 그래서 운전면허는 있지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면허를 따놓고도 5년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어. 면허 있었어.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에는, 객지라는 건 이제 서울로 나왔겠지. 이제 어딘가 도시로 나오면, 객지로 이사 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했고, 운전을 시작한 계기야. 운전 시작 계기.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 물론 처음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 내가 대조가 있다고 했지? 그 대조가 뭐라고 했어? 운전을 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고 운전한 후에는 어떤 사람이요? 그럼 또 무슨 대조 있었어? 운전에 익숙하기 전에와 운전에 익숙하기 후. 이게 다 둘 다 대조라는 거 필기하시고. 자, 그래서 출퇴근 때, 요거 중요한, 출퇴근 때만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요게 왜 중요하다고 했지? 요게 실제적 필요서, 이게 주제라고 했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온 주제야.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사용하자, 필요할 때만 사용하자가 주제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언제야? 이건 운전 익숙하기 전 이야기야. 여기 얘기한 거야 지금. 운전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시작 전. 물론 면허는 있었어. 5년 동안 단 면허는 있었어. 이거 면허는 있었어. 5년 동안 묵혀놓은 면허는 있었던 거야 이거. 그래서 요게 출퇴근 때나 이때만 실제적 필요성, 이동과 운송에 따라 운전 가지고 다녔었어. 운전에 익숙하기 전 상황은 대조. 그러나 대조.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익숙해진 후지. 이들은 뭐야? 꼭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답답할 때. 뭘 답답한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적인 효용성은 아닌 거지. 이건 이동, 목적지가 있을 때고 이건 목적지 없이 그냥 감정적인 걸로만 했을 때. 그러니까 답답한 건 운전 말고 다른 걸 풀 수 있잖아. 뭐 독서를 한다든지, 말도 안 되나? 아니면 잠을 잔다든지, 수다를 떤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음악 듣는데 꼭 굳이 자동차 타고 나가서 답답하면 풀어야 되겠냐. 시작했고 실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졌을 때 변화 두고. 이거는 언제야? 지금 운전 익숙 뒤야. 익숙함 후인데 요게 이제 비판의 대상이고 요게 이제 성찰 대상인 거지. 성찰 대상인 거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태도가 변하고 있었다. 약간 좀 편리한 게 부정적인 거야. 난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밀폐된 공간도 난 워낙 작가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애기도 없는데 이제 밀폐된 공간을 찾아보면 화장실 아니면 자동차지. 화장실 아니면 자동차인 거야. 자, 스웨덴의 생태학자는 여기 직접 인용 에민 탱스램. 자, 생태주의자라고 했고 권위자라고 했고 이런 거 인용하면 훨씬 더 나의 생각에 더욱더 도움이 되니까 전문가를 인용하겠지. 자동차란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일본 자기 자신의 영토, 나만의 공간,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해냈으니까 자, 이걸 준다라고 큰 따옴표 했지, 이거 지금. 큰 따옴표 했기 때문에 무슨 인용? 그래서 직접 인용했다라는 거야. 간접 인용이 아니라 그래서 직접 인용했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글쓰는 생각을 효과적 제시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지. 글쓰는 생각 직접 효과적으로 했던 거고 이게 모순된 욕망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모순된 욕망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야? 머물고자 하는 욕망, 정지. 근데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 두 가지의 모순이지. 멈추고 싶은데 이동한다. 그 두 가지가 상충된 욕망이 다 있는 게 자동차라고 이 멋있는 사람이 얘기했어. 현대인들이 자동차라는 아늑한 자궁으로부터 잠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모순된 걸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아늑한 자궁 자체가 이게 밀폐되고 아늑함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 영토에 있는 건 밀폐되고 머물고자 하는 건 요거 밀폐. 아늑한 걸 위하는 거는 아늑한 자궁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편안한. 아이가 이 자궁에 있을 때 가장 인생 편한데 나오니까 힘들어 죽겠지 지금. 수행평가하랴, 시험 보랴. 엄마 뱃속이 제일 편했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안에서 또 잠시 떨어지지 않고 싶은 모순된 욕망. 그런데 또 자동차는 또 뭐야? 움직일 때 또 확 움직이는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요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을 전문가가 얘기해 준 거야. 앞서 말한 감성적 기계처럼 자동차는 해체하지 않아도가 중요해.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감성적 기계다라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기 앞에 나왔던 감성적 기계랑 같은 게 아니라는 거지. 앞에 처음에 나왔던 감성적 기계. 이때 나왔던 감성적 기계는 해체하고 분해하고 재활용한 감성적 기계라고 하면 스웨덴 학자가 얘기한 건 뭐야? 그렇게 해체하지 않고도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다. 어떻게? 아늑한 자궁에 편안함을 주는 이런 감성적은 해체하지 않은 그 자체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됐니? 그래서 그 앞에 작품과 위 작품과의 차이점도 알아두라는 뜻인 거야. 같은 용어, 감성적 기계, 똑같지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 또 체험, 결정적 사건이다라는 거.
인식과 태도가 여기까지는 불안을 좀 느끼고 이랬는데 결정적 사건은 이제 풀벌레들과 부딪히는 사건. 1화 경험을 제시했고 인식 태도가 변화되고 있다. 자,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어.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자 차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차를 굳이 안 타려고 했었긴 했었어. 근데 구할 수가 없었어. 주말이라. 그러니까 억지로 탔던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차를 항상 몬 건 아니야. 멀리 갈 때 두렵기도 하니까 안 타려고 했었어. 그런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이제 밤새 달린 거지. 초보주에 식구를 데리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접어들었어. 긴장을 해서인지 다음날에 광주 돌아올 수도 있었어. 다음날 밤에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어. 이게 약간 도시보다는 시골 내려갈 때 더욱더 곤충이 많으니까 타닥타닥 음성 상징어 감각적이고 이거 부사라고 했었지. 죽은 불벌레를 청각적으로 부딪 소리니까 안 좋은 소리야. 처음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추측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다음날 아침 밤에는 못 봤던 거야. 밤에 못 보고 다음날 아침 낮이 밝을 때 어머나 놀란 거야.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범퍼에 푸르죽죽한 것들, 그러니까 타닥타닥 부딪히는 것도 죽은 풀벌레 거고, 푸르죽죽한 것들도 죽은 풀벌레 잔해지. 시체 잔해. 근데 이건 식약적이라는 거. 푸른색인데 죽죽하니까 조금 푸르면서도 약간 거무댕댕한, 그러니까 사체 터진 거. 죽은 잔해였다. 마치 거대한 모터주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칭처럼, 이게 먼지 뭉치 같은 모양새를 갖고 비유한 거지. 지금 모양새 비유한 거야. 처럼이니까 직유법, 처럼 직유법 말이다. 닦아내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렸다. 후들후들도 음성상징어. 왜? 죄책감, 원죄의식, 죄의식이 나로 하여금 떨린 거지. 왜? 생태주의적으로 있는 사람한테 수많은 벌레들을 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 죽게 만들었으니까. 후들후들 음성상징어.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세차기계의 물살에도 엉겨붙은 풀벌 흔적 떨어지지도 않아. 맞아, 그거 한참 가야 돼. 그거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글쓴이 마음에도 지워지지 않았겠지. 차에도 지워지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도 원죄의식을 자극하는 풀벌레의 잔해가 기억에 남는 거겠지. 운전을 잡을 때마다 풀비랬네. 후각적인 거고, 생명을 파괴했다는 죄의식, 문명의 이기에 파괴된 자연의 처참함이 몸서리 치는 기억으로 남았고,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는 건 살생에 대한 죄책감이, 요게 이제 연기가 나올 수 있어.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이거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이. 난 씻고 또 씻었다 원죄의식을 해결하려고 하는 속죄의 어떤 행위, 속죄의 행위인가, 속죄. 이거는 속죄의 행위야. 그래서 속죄양이라고 하지. 속죄양, 양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는 윤동주, 자화상 이런 것들 윤동주 시를 꼭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성찰을. 윤동주 작품 많이 봐야 돼. 성찰이기 때문에 속죄양 같이 손을 씻고 또 씻었다. 반성하는 거지. 내면 심리가 투영된 행동이다. 의탁 투영된 행동. 내 마음이 투영된 행동. 의탁 투영. 그러니까 약간 객관적 상관물 같은 행동.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이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진익이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이거 중요한 단어 나오겠지? 초경처럼. 그러니까 모든 일반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수십억 명의 운전자들 다 이건 겪었을 거야. 운전을 시작했으면 안 겪은 사람이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고 누구나 충격 먹을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초경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야. 근데 처럼이니까 직유법, 비유법. 사실의 말로 나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그제서야 찾아왔다. 안락한 공간. 나에게는 안락한 공간이었지 몰라도 자궁처럼, 하지만 그것이 해칠 수 있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여기 보자. 그래서 판서. 처음 운전을 하게 됐을 땐 편리와 불안을 예민하게 느꼈어. 불안도 느꼈어. 처음엔 필요할 때만 갔었어. 근데 운전에 익숙해졌을 때는 무작정 나가고 목적 없이 나가며 밀폐된 공간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문명의 이기에 그 모순된 거에 젖어들고 있었어.
자, 달리는 무기 같은 거였고, 감성적 기계,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감성적 기계 역할도 했었어. 근데 모순된 욕망의 해결 도구겠죠? 달리는 무기라는 것도 있고, 감성적으로 아늑한이겠지? 아늑한이겠지. 이거 아득한이 아니라. 요 두 개니까 모순된 욕망의 해결 도구가 자동차다. 모순됐다. 모순은 곧 역설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아이고. 피비린내. 피비린내 의미와 풀비린내 의미. 이거 피비린내가 아니잖아, 이거. 야, 이거 오타가 이렇게 많냐? 오타가 많다? 풀비린내겠지? 피비린내. 오 마이 갓. 오타. 자, 풀벌 달린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잔해에서 난 냄새니까 죽은 잔에서 난 냄새고, 성찰, 생명을 죽인 것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냄새.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게 곧 살생행위다. 자동차가 곧 살생이라는 것이 이 풀비린내라는 냄새에서 나한테 주는 거지. 죄책감도 주고 살생행위다. 풀비린내의 의미는 죄책감도 주고 살생행위라는 그런 냄새. 를 자각한 후각으로 나의 죄책감을 자극한다라는 거야. 피비린내 장난해? 풀비린내야? 주석교과서 오타가 있다, 그지? 자, 옛날 티베트의 승려 또 하나의 사례를 예시한 거야. 사례 제시.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게 할까봐. 와, 야, 공기 중에 미생물은 야? 이건 곤충도 아니야. 보이지도 않아. 공기 중에 미생물을 떠도 얘를 죽일까? 완전 이건 극단적이지 않니? 공기 중에 보이는 모기나 날파리도 아니고, 날파리는 엄청 큰 거야. 공기 중에 미생물. 와우. 보이지도 않아. 그것들도 와서 미생물까지 죽일 것도 살생행위라고 느끼는 거야. 극도의 생명 존중 태도지, 이게 지금.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개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왜? 미생물이 한 겹하면 또 미생물이 뚫고 들어올까봐 2겹, 3겹, 4겹, 7겹을 해야 이거 곤충 아니야? 미생물까지. 와,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죽이고 다니는 거야, 이거?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살생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문명이기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난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자동차를 정리한다. 태도 정리. 그래서 태도 정리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그 마지막에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가치관을 정립하겠다. 태도 정리. 그럼 어떻게 태도 정리했느냐? 차를 유지하되, 이게 태도 정리야. 이게 태도 정리야.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한 거야. 왜 타협이야? 자동차를 아예 안 타야지? 이름은 모르겠지만 타니까. 자동차 타니까. 그래서 타협이란 말이 쓴 거고, 차를 유지해야 돼. 이게 지금 태도야. 태도 정리.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하자. 그 감성적 기계 편안함에 길들여지는 순간마다 그것이 피비린내로 올 수 있다라는, 피비린내 나온다. 그래서 피비린내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편하게 길들여지는 순간이 무슨 말이야? 내가 이제 자궁처럼 쉬러 들어갈 때도 이 자동차가 살생무기고 풀비린내를 넘어서 피비린내까지 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피비린내가 그럼 여기 있던 피비린내니까 풀비린내를 넘어서서 피비린내까지 나갔다고 볼 수 있겠네. 원래 여긴 풀비린내를 써놓고 여긴 풀비린내 써놓고 여긴 피비린내 쓰지만 풀보다 더 강한 게 피니까. 그래서 오타가 난 것 같아. 자, 그래서 순간마다 자각을 잊지 않는다. 그냥 편안함에 그냥 묻히지 않겠다. 편안함을 누리면서도 들어가서 그래도 이게 살상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살 것이다.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괜찮았어. 그러니까 운전 시작하기 전인 대중 거야. 인공적인 공간보다 자연 속에 머물기를 누구나 좋아했었어. 차를 소유가 앞서는 생태적인 어떤 발견도 할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란다. 내가 갑자기, 왜냐면 생태적인 작품도 뿌리에게라든지 이런 작품 많이 썼는데 내가 그런 작품을 쓸 자격이 없구나를 느꼈다라는 거야. 자동차를 소유하고 나서부터, 문명의 이기가 시작되면부터 난 생태를 어디선가 발표할 수 없다.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왜냐면 차는 갖고 있어야 돼. 또 그 종속되지 않아야 돼. 그 너무 위험한 거야.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다만 그날 아침에 풀 비린내가 원죄의식,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지. 원죄의식. 운전대를 잡은 내 손에 남아있을 따름이었다니까 그건 성찰반성, 죄책감과 죄의식은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죠. 나의 자각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운전을 잡을 때마다 아이고 풀 비린내 그 생각이 나면서 조심해야지. 필요할 때만 타야지. 내가 이거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곱씹어졌다. 원죄의식처럼 나를 때렸다라는 뜻인 거죠. 됐습니까? 이제 풀 비린내 정도고 학습활동 같은 경우도 낯설고 당연하다. 세차 이런 것들 있고 이전 이후 경험 이전 이후 물건 다 나왔던 거야. 다 나왔던 거야. 다 나왔던 거야. 글쓰기 가치관, 생태주의,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나 세상을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게 생태주의다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생태주의라는 이것도 기억해주고, 인간 중심 사고에서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쉬우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풀 비린내에 대하여 나의 덕. 자, 잘 설명했지? 개관 듣고 이 정도면 됐고, 그다음 다양한 문제 풀면서 적응력을 키워보기 바랍니다. 자, 마칠게요. 안녕.